세상의 어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우리 집 이야기 안방극장. 안녕하세요. 전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다만 제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큰애가 고2, 둘째가 중3, 셋째가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희 막내는 늘 그렇듯이 또 밀린 구모은 숙제를 억지로 하고 있었죠. 막내는 공부할 때 제가 옆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날따라 너무너무 졸린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SOS를 쳤어요. 마침 남편이 뉴스를 보며 쉬고 있었거든요. 아이 옆에 앉아있기만 해주라고 하고는 저는 안방에 들어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었을까? 갑자기 말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뭐지? 꿈인가? 좌표가 나오는데 대입을 해서 자, 대입해봐. 꿈이 아니라 남편이 모르는 문제를 가르쳐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말소리만 들리고 아이 목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자, 넣어봐. 3,5를 넣으면 되잖아. 여전히 아이는 대답이 없고 그리고 남편 목소리는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빠가 불려주는 그대로 쓰라고. 오! 이 꼴! 선이야, 아빠가 이거 전에도 가르쳐줬잖아. 진짜? 나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아빠가 지난주에도 설명해줬는데 이걸 처음 보다니. 점점 분위기는 험악해지는데 막내라 그런지 어리광이 많은 셋째는 영 분위기 파악이 느리더라고요. 아빠, 이거 그냥 안 하면 안 될까? 얼마 안 있으면 내 생일인데. 뭐? 생일? 너 이렇게 정신 안 차리고 할 일도 안 하면서 무슨 생일이야, 생일은. 빨리 이거나 써. 오! 이 꼴! 야, 장난해? 숫자 2? 왜 꼴을 쓰고 난리야? 가만히 듣고 있던 저는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슬그머니 방을 나가 셋째 옆에 앉았어요. 선이야, 지금 여기 그래프 나오지? 그거 보고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이 점은 좌표가 어떻게 돼? X는 뭐고 Y는 뭐지? 하지만 우리 막내는 아빠가 부드럽게 말해도 못 알아듣고 무섭게 말해도 못 알아듣고 옆에서 보니 이미 멘붕에 돌입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절대 대충 넘어가지 않는 남편은 선이를 계속 다그쳤죠. 선이야, 제대로 쓰면서 풀어야지, 응? 이 꼴 쓰고 이 꼴 제대로 하나하나 쓰면서 이 꼴 쓰고 넘어가야지. 이 녀석이 진짜. 결국 애는 엉엉 울고 남편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고 셋째는 셋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맘이 상한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셋째를 재우는데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집 나가고 싶어지네. 막 우울하고 자꾸 집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며칠 후 기숙학교에 다니던 둘째가 방학을 해서 집에 왔어요. 다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막내가 갑자기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는 얼굴로는 둘째에게 묻더라고요. 언니는 꼴이 뭔지 알아? 모르지. 첫째 오빠도 둘째 언니도 저와 남편도 다 함께 순간 꼴이 뭐지? 싶었어요. 그러자 선이는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에이, 언니는 중학교 3학년이나 돼서 꼴도 몰라? 꼴은 바로 같습니다라는 뜻이잖아. 꼴. 오 마이 갓. 저희는 저녁을 먹다가 다 같이 웃겨서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쳤던 그날 밤 남편은 선이에게 이 꼴 제대로 쓰란 말이야. 이 꼴을 하고 소리쳤건만 선이는 이 꼴 그림은 알아도 이름은 몰라서 남편이 하란 대로 대입도 못하고 숫자로 2, 한글로 꼴을 써놨던 거였어요. 어쩐지 막내가 이상하게 이 꼴을 제대로 못 쓰길래 제가 조용히 갔습니다 라고 해줬거든요. 결국 남편이 1시간 동안 공들여서 수학을 가르쳤건만 우리 집 막내에게 남은 거라곤 꼴은 같습니다. 이거 하나였던 거죠. 너무나 슬픈 사연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윤종신이 음악은 세로로 세우면 안 되고 가로로 세워야 된대. 서로 다른 장르의 다른 음악이니까. 우리 선이가 셋 중에 성적은 제일 낮아도 음악도 잘하고 표현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잖아? 선이가 너무 철없고 공부도 안 하고 언니 오빠한테 못 미치는 것 같아서 화냈는데 세로로 둬서 그런 것 같아. 가로로 두면 우리 막내만의 탤런트가 있는데 세로로 보지 말고 가로로 봐야겠어.
그래도 선이가 나한테 안 삐치고 마음 열었어. 그치? 고맙게. 이번 일을 통해서 남편도 저도 아이를 보는 눈이 많이 바뀌게 됐네요. 아이를 불행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닌 엄마 아빠 마음속에 새로 자라는 것 오래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안방극장 제목을 꼴은 같습니다 로 붙여볼까요? 3남매 엄마 구지연 씨의 사연으로 꾸며봤습니다. 오늘도 멋진 두 아들의 엄마 최정민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오늘 일단 여태 받은 사연 중에 가장 긴 사연 아니었나 싶은데 네. 그래도 아주 우리가 푹 빠져서 읽었어요. 저희가. 그죠? 이 아빠가 화내시는 단계가 이게 차차 오르면서 저희도 같이 몰입을 아주 그냥 해버렸는데 그죠? 아, 저도 몰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화를 내진 않잖아요. 이 아빠처럼 하다 보니 열이 받고 화가 나는 거지. 아주 리얼했어요. 그 정민 씨 연기. 아니, 여기 선이가 6학년이라고 했는데 네. 저희 집 첫째가 3학년이거든요. 저는 제가 공부 못 가르친다고 결론을 이미 내렸습니다. 6학년 올라가니까 좌표 나오고 그래프 나오고 아우 저는 우리 초등학교 때도 수학이 그렇게 어려웠나요? 그냥 그랬나? 그 슬기로운 생활, 산수 뭐 이러지 않았나? 저 이거 보면서 괜히 남일 같지 않다 싶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이들 교육과정 수준이 진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초등학생 수학도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과정 선행하는 친구들도 있고. 맞아, 선행학습하는 애들 많죠. 진짜 어려워요. 그냥 연산이면 저도 하는데 이게 또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오면 뭔 소린가 싶고 맞아. 얼마 전에 첫째에게 좀 레벨이 높은 수학 문제집을 사줬어요. 곧잘 풀길래 풀다가 응용 문제 하나를 모르겠다고 들고 왔어. 제가 답안지를 봤는데도 이게 왜 답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답안지를 보고 이걸 여기다 써놨어. 근데 이게 왜 답인 거야? 진짜 좀 창피하지만 네. 엄마도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 하잖아요. 그럼요. 한참을 풀었는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선생님께 가지고 가서 여쭤보고 설명을 듣고 와라 그랬는데 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답답함도 알지만 이 선의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갑니다. 아니 선의 입장에서는 계속 아빠가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선의가 같다. 그러니까 이 QUAL 이 꼴이라고 하죠. 이 꼴 보통. 근데 이걸 못 알아들어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답을 아예 받아 쓰라고 이 꼴을 불러주는데 선의는 이 꼴 자체를 몰라서 숫자 2를 쓰고 한글로 꼴. 정말 너무 그러니까. 귀엽다. 모르겠는데 모르겠다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미 멘붕이 온 상황에서 그냥 들리는 대로 적었는데 아빠는 더 화내고 그지. 왜 화를 낼까 싶었을 거예요. 선희 입장에서는. 그나마 엄마가 옆에서 조용히 갔습니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이게 또 입력이 잘못됐어. 이 꼴이 아니고 이 꼴, 이, 저, 그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꼴이 아니고 꼴이야 꼴. 꼴은 같습니다. 와, 참 이 전개가 이게 착착착 무슨 시트콤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또 오랜만에 집에 온 언니도 뜬금없이 중학생이 돼서는 꼴도 모르는 언니가 됐잖아요. 진짜. 정말 식구 전부가 웃다 기절할 만한 그런 일인 것 정말 같아요. 제가 방금 선희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고 했는데 그래도 역시 제일 먼저 이해가 가는 건 점점 울그락불그락 되는 아빠의 얼굴 그리고 화. 엄마가 옆에만 좀 앉아있어 달라서 앉아있다가 좀 거들어줬는데 그래. 이걸 왜 몰라? 점점 얼굴이 붉어지고 막 목소리 커지고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저렇게 소리칠 정도는 아니지만 한숨을 그렇게 쉬어댔거든요. 진짜 왜요? 왜? 이게 둘째가 아직 한글 모른다 했잖아요. 근데 둘째를 이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빠가 좀 일찍 들어와서 그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몇 자를 문제집을 펴놓고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저녁 준비하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소리가 들려. 가보니까 이렇게 방금 다 할 것처럼 다 따라하고 기역, 니은 이렇게 다 따라하고 읽고 쓰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기억 보고 뭐냐고 물어보니까 해맑게 몰라? 그런데 뒷목 잡겠더라고 진짜. 아니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다 이유가 있잖아요. 있어요. 부모가 얘들 공부 가르치면 안 되고 가족이 운전 가르쳐주면 안 된다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맞아.
그만큼 화를 불러일으키고 참을린을 한 10번? 맞아. 아니 한 50번 더 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주변에 가족한테 연수받다가 살아난 일이 많거든요. 맞아요. 처음에는 분명 좋게 시작해서 가는데 가면서 이제 점점 소리가 높아지는 그지. 거지. 마치 선인의 아빠처럼. 맞아. 제 아는 동생은 이게 남편에게 연수받다가 응. 뒤통수도 맞고 더러워서 운전 안 한다고. 진짜 운전 가족한테 특히 아내분들은 남편한테 배우면 안 됩니다. 정말. 좀 보태면 부부 사이 끝납니다. 아니, 뭐 이건 진짜, 너무 갔나? 아니, 진짜 아니 진짜요. 근데 근데 진짜 선이 정말 사랑 많이 받은 막내티가 나네요. 아이, 그 와중에 자기 생일을 챙기는 이 해맑음. 아빠는 정말 더더욱 뒷목 잡을 만한 상황이었던 그러지. 거죠. 아빠는 진짜 화가 날 대로 났는데 거기다가 생일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됐나 봐요. 그죠? 맞아. 엄마는 또 자다가 참 잠이 다 날아갔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아니 옆에만 좀 있어달라고 했더니 그 잠깐 사이에 아빠는 화가 나 있고 애는 울고 내가 왜 졸려가지고 자러 갔나 싶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선이는 또 얼마나 속상했으면 막 우울하다고 집 나가고 싶다고 좀 짠하더라고요. 어떡해. 나 많이 속상하다는 걸 그렇게 표현했겠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근데 또 얼마나 맑은지 날 밝으니까 또 마음 상한 건 또 온데간데 없고 언니한테 자기 하나 알았다 이거지. 꼴 아냐고. 선이 덕분에 온 가족이 다 웃었네요. 진짜. 아빠가 또 너무 멋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세로자. 그 윤종신 씨의 세로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창작물을 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윤종신 본인이 생각하는 세로는 차트 순위인데 언제부턴가 가로로 퍼져 있던 그 콘텐츠들이 세로로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창작물들은 세로보다는 가로가 어울리는 게 아닐까. 위아래로 줄 세우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나열되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게 되묻는 그걸 노래로 담은 곡이거든요. 아니 그걸 아이를 보는 관점에 대입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많네요. 사실 우리 아이들도 창작물이지. 창작물인데 네. 전 과목을 다 잘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뭐 수학머리, 뭐 미술머리, 또 국어 이해 능력머리 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아니 저도 어렸을 적에 전 수학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에 그냥 수학을 풀었어요. 어머. 취미생활 하듯이? 정말 와.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게 그게 쉬는 거였어요. 대단하다. 정말로 좀 특이하죠. 좋네요. 그런데 언어는 진짜 너무 못해가지고 뭐 영어는 물론이고 제2 외국어도 진짜 엄청 못했어요. 저 제2 외국어 잘했는데. 난 언어는 진짜 완전 꽝. 그런데 우리 첫째도 수학이랑 계산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뭐 구구단 그거는 이미 다 하고 1학년인데 벌써 4자릿수 곱하기 뭐 2자릿수 막 이런 것도 해요. 진짜요? 그것도 와. 안 써. 그냥 머리로 안 써. 어머. 똑똑하다. 신기하게 얘도 언어 이해력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요? 말 잘하는데. 그런데 요즘 수학은 그냥 단순 계산이 아니라 좀 서술형이잖아요. 그치. 아까 영희 씨도 얘기했지만 문장 이해력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그걸 이해를 못해서 문제를 못 풀어요.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그렇구나. 이해를 곱하기 못해서. 4자리까지 하는데 그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문제를 못 풀어. 어떻게 하면 좋으니? 예전에 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수학은 이해 과목이 아니라 암기 과목이다. 공식만 외우면 쉽다. 어렵지 않다. 그런데 요즘 이게 과목들끼리 서로 접목이 돼서 맞아. 요즘 정말 이해 과목 같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진짜 수학 잘하는 분들이 들으면 좀 웃으시겠네요. 저는 문과 계열이라 수학보다는 뭐 국어, 영어가 더 좋고 사실 뭐 음악 시간이 제일 즐거웠습니다. 그래요. 제가 봐도 영애 씨는 딱 예체능 과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근데 우리 애들 봐도 다 다르거든요. 네. 우리 첫째가 자주 물어요. 엄마 이건 누가 제일 잘했어? 뭐 애들도 이미 어릴 적부터 이렇게 무언가를 세로로 세우는 거에 익숙한 거죠. 이거 누가 잘했어? 이거 뭐 첫째가 잘했어? 둘째가 잘했어? 이런 식으로. 맞아. 우리도 첫째랑 둘째랑 이렇게 보면 진짜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게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계산 이런 거, 또 둘째는 좀 그림이나
우리 둘째가 오히려 예술 쪽에 그런 데 좀 관심이 더 많고 더 표현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뭐 어떻게 뭐 순위를 매길 순 없지. 사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알지만 저희 집 셋도 다 다르거든요. 진짜. 첫째는 공부도 좋아하지만 친구도 좋아하고 둘째는 그림 그리기 좋아하고 막내는 그냥 활발하고 애들이 맛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우리 집 애들끼리 또 남의 집 애들이랑 두고 다 세로로 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세로로 세우면 안 되는 것들인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제가 라디오에서 전에 들은 사연이 있는데 무슨 하버드였는지 MIT 공대였는지 모르는데 엄청 유명한 그 대학의 교수가 있었는데 본인은 아주 수재였다고 하더라고요. 수재였겠네. 그런데 아이가 너무 공부를 못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다가 내린 결론이 내가 수재라고 내 아이까지 수재는 아니구나. 그래서 이 아이는 아유 공부는 아니구나. 그럼 네가 좋아하는 다른 길을 찾아서 행복하게나 살아라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본인은 공부도 재미있고 이해도 빨라서 아유 뭐 나 정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하겠지 자식이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왜 이거를 몰라? 그래서 이해 못하는 그 자기 아이를 자기가 이해를 못했대요. 근데 이제는 다 내려두고 그냥 그 아이 자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한 그 사연이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맞아요. 잘하셨네 그분. 그 아이 자체로 받아들이는 게 정말 중요하죠. 선이는 선이만의 달란트가 있는데 언니 오빠보다 성적은 좀 낮을지라도 음악도 잘하고 표현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언니 오빠가 공부를 좀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좀 못 미친다 생각하니까 속상한 거죠. 아빠는. 또 아빠도 설마 선이가 이걸 모를까 싶어서 그런 일들이 생긴 것 같은데 네. 어릴 때부터 이제 이 꼴을 알았다 생각했겠죠. 아빠는. 아이마다 이 가진 눈높이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가 맞춰야죠. 그렇죠. 우리가 바라봐주고 인정해주면 아이는 잘하는 것도 더 잘하려고 할 겁니다. 그 부분을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잘 해낼 거예요. 아 오늘 사연도 진짜 많이 배우고 가네요. 그죠. 아이를 대할 때 가로로 두고 봐야지 세로로 보면 안 되겠죠? 저부터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민 씨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네요. 자, 인사를 이제 좀 나눌까요? 아쉽네요. 네, 우린 다음 주에 만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안방극장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내용이었네요. 아마 선이는 평생 이 꼴을 어떻게 배웠는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흔히 말하잖아요.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육아는 매 순간이 어렵게 느껴지고 다시 처음인 것 같고 한가 봅니다.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그 아이와 보내는 오늘은 늘 새로운 오늘이니까요. 우리 엄마들, 아빠들 아이를 세로가 아닌 가로로 두는 연습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엄마들의 놀이터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아까운 추억들 그냥 기억으로 날리지 말고 수다 떨듯이 써보내주시면 놀이터에 아름답게 간직됩니다. 카카오톡에서 엄마들의 놀이터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도 하시고 채팅창으로 사연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